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문을 엽니다. 자,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돌파했다고 하죠. 한 집 건너 한 집 걸로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강아지가 대표적인 반려동물이었는데 최근에는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자, 뭐 개든 고양이든 그밖에 다른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기쁨이 되고 위안이 되는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 오늘 당신의 주치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장이신 한국고양이수의사회의 김재영 회장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반려동물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네. 이제는 가족이에요. 가족 수에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유산도 물려주는 사람도 최근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 그러게요. 뭐 그 이야기는 이미 해외에서는 뭐 몇 년 전부터 그런 뉴스를 이제 접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이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고양이를 기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제 실제로 그렇게 체감을 하시나요? 네, 저는 제가 91년부터 병원을 했는데요. 2000년도 후반부터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고 있는 환자들의 어떤 90% 이상이 저희는 고양이다 보니까 네. 저는 더 많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한 40% 정도 되고요. 대만만 해도 한 35%, 동남아시아가 한 30% 정도 된대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한 15% 정도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강아지는 이제 한 마리 정도 키우는 분들이 많고 대부분의 네, 경우. 네, 네. 근데 고양이는 한 마리 키우는 분들보다는 좀 여러 마리를 키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고양이하고 강아지의 어떤 좀 특징이 좀 틀려서 그러는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한 여러 마리를 키우게 되면 좀 생활에 좀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영역에 거의 하루에 16시간에서 20시간을 잠을 자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고양이 10마리를 키우더라도 한 마리 키우는 거하고 똑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이유도 있고요. 네.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런 이유 때문에 키우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뭐 고양이는 깔끔하고 네. 도도하고 네, 네. 자만심 많은 그런 미인 네, 비유를 네, 하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 회장님께서도 혹시 뭐 개나 고양이 동물 기르고 계시겠죠? 네네. 저는 4마리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요. 네. 개 중에 지금 24살 먹은 사람 나이로 하면 한 120살? 네네. 그 그렇게 정도. 오래 살아요, 고양이가? 고양이는 평균적으로 이제 길에 사는 고양이들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살게 되고요. 영양 상태라든지 건강 자체가 굉장히 관리가 잘 되는 집에 있는 생활하는 고양이들은 한 12년에서 15년 정도 사는데 민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래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민키가 뭔가요? 전 잘 몰라서. 네네. 민키라는 페르시안이라는 고양이 이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최근 이제 길고양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길고양이와 관련해서 또 민원도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떤 경우가 있나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까지는 고양이에 대한 좀 부정적이고 좀 불편한 어떤 시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 새벽에 많이 애기처럼 우는 교미음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영역 싸움을 할 때 있던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훼손해서 주변 환경이 더러워졌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TNR이라는 인도적인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그런 중성화 수술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3년에서 5년 정도 사는 어떤 생명을 보장하고 개체수를 좀 줄임으로 인해서 이런 길고양이에 대한 문제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더불어서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는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복지위원장도 맡고 계신데 네. 이 동물복지와 관련된 수의사들의 모임인 거죠? 그게 어떤 복지를 말하는 건가요? 네.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회는 전체적인 어떤 동물에 대한 건강과 복지에 대한 증진을 위해서 하는 모임이고요. 한국 고양이 수의사회는 고양이에 대한 학문적인 어떤 갈구를 하고 있는 수의사 선생님들이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고요. 고양이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은 이 반려동물의 장수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많이 쓰시죠. 네네. 건강해야 되고 오래오래 함께 가야 되니까 가족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에는 네. 그래서 이제 함께 하면서는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주치의 선생님을 네. 좀 정해서? 네. 네. 정해서. 그런데 주치의 선생님이 멀리 있는 병원이 아니라 집하고 가장 가깝고 친근하게 왕래를 할 수 있고 그 애가 처음에 태어나서 예방접종을 하고 크는 어떤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선생님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병원에 주치의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걸 통해서 정기적인 어떤 예방접종이나 기생충 그리고 정기적인 어떤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얘들은 과식을 하게 되면 비만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병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먹는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산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산책 또한 처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학으로도 야기하는 학자들 또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책을 정기적으로 해주는 그런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전에 강아지 키울 때는 강아지 때문에 산책을 네, 하는 네. 경우가 있었어요. 네. 오히려 강아지 때문에 산책을 해서 네. 제가 또 건강도 좋아지는 네. 저까지 운동을 하게 되는 네. 그런 덤으로 얻는 행복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정기검진 말씀하셨는데 정기검진은 언제 받는 게 좋고 또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그리고 예방접종은 또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은가요? 생후 2개월 됐을 때 예방접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방접종 약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종합 백신이라든지 코로나, 전염성 기관지염, 그다음에 광견병, 인플루엔자, 여러 가지 어떤 예방접종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2주 간격으로 차순을 마치는데 예방접종에 대해서 잠깐 보호자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우리 애가 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접종 후에 항체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네. 병이 들어왔을 때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물질이 항체거든요. 네. 이 항체가 몸에 만들어져야만이 예방접종이 끝난 거기 때문에 네. 항체 검사를 반드시 해보시고 그 항체가 형성이 됐다 그러면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기검진은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면 유아기를 지나도 계속적으로. 그러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네. 항체를 만들기 위한 예방접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기검진 병원에 가는 일과 관련해서 지금 0863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강아지 이름이 성주예요. 성주입니다. 네네. 부스럼 생겨서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네요 하면서 강아지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는데 강아지 너무 예뻐요. 근데 정말 이처럼 병원비가 비싸서 참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참 애완동 반려동물 키우기 좀 힘들다 하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왜냐하면 한 번 가면 너무 액수가 네.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비싸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병원마다 비용이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해결 방법 없을까요? 사실 수의사 저도 이제 임상을 하고 있고 병원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네.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병원의 위치라든지 시술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투약하는 약물의 어떤 차이라든지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병원에 들어가는 시스템에 따라서 좀 가격이 좀 천차만별인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진료를 함에 있을 때 수의사 선생님들은 1차적으로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질환을 어떤 식으로 처치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먼저 듭니다라고 고지를 하는 게 네. 좀 이해하고 소통하는 어떤 과정이 있으면 보호자가 그걸 선택할 수 있고 보호자가 지불할 수 있는 만큼의 그걸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하고 순차적인 어떤 진료를 하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수의사들 간의 어떤 가격을 정해놓으면 공정거래법에 또 걸려서. 아, 그래요? 네네. 이게 또 벌금을 무는 그런 어떤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제 그게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뒷받침이 돼서. 네. 공정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요? 네네. 그거는 왜냐하면 그 가격을 단합하게 되면 네. 이 부분이 그 단합 행위로 인해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율공시제로 선택됐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는 그 진료비에 대한 상하, 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가격과 제일 낮은 가격에 대한 것들을 고시를 할 수 있게끔 법에서 만들어줘서 네.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진료의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지 뭐 약물 투여가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물건에게 그 부과되고 있는 부가세가 네. 동물 진료에 부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부가세가 정부에서 하는 것들을 철폐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약물의 어떤 유통 과정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지금 병원에서 소매점을 통해서 약물을 구입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 가격이 어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그 개선이 되면 그리고 한 가지 할 수 있다면 정부에서 그 어떤 동물 보험 제도를 만들면 좀 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험의 필요성을 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이제 인구 1000만 시대를 반려동물 1000만 그럼요. 시대를 넘어서니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1297님 행복이 엄마인데요. 산책을 매일 하는데 발톱을 깎아야 하는지요? 2살 이후에도 매년 사상충 등 예방접종 맞아야 하나요? 하셨어요. 사실 산책 매일 시키면 발톱 안 깎아도 네, 된다고 네. 누가 얘기하던데.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발톱은 안 깎아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2살 이후에도 매년 사상충동 예방접종 맞아야 하나요? 물어보셨어요. 네네. 예방접종도 반드시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항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항체가 점차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네. 항체를 형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심장사상충 또한 모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매달 한 번씩 검진을 받고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5449님. 이분이 이제 고양이 기르시네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고양이는 아침마다 저에게 꾹꾹이 마사지를 해줘요. 안 해주는 날은 섭섭하네요. 와우, 고양이 사진 너무 멋쟁이 고양이에요. 아우, 예쁘네요. 마사지 해주는 고양이라네요. 네네네. 꾹꾹꾹이라고 해서 네. 어릴 때 그 젖을 먹기 위한 행위인데요. 그 젖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젖이 네. 많이 나오는 어떤 그 습성이 남아 있어서 빨래를 한다고 보통 하는 것처럼 뭐 특히 애묘인들이 이야기하는 마사지에 대한 그런 네.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행위 중에 하나죠. 네. 아유, 좋으시겠어요? 네. 고양이가 마사지도 해주고. 네. 흔히 이제 이렇게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코가 촉촉하면 네. 건강한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 네. 속설만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을 때 네. 밥을 잘 먹고 변을 잘 보고 코가 반질반질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자고 일어나거나 아니면 환기가 잘 되지 않고 건조된 어떤 장소에서는 코가 마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개와 고양이들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 표현을 못 하잖아요. 네. 뭐 소리라든가 움직임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실 아파도 그 증상을 잘 놓치고 병원에 못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쉽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예전에 제 경험을 보면. 네. 예.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있어도 좀 많이 참는다면서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인 것 같고요. 고양이는 통증이 있게 되면 식빵 자세로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어디 숨어 있거나 어디 그 밥을 잘 안 먹거나 하는 어떤 상태를 보이거든요. 그럴 때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야 될지 이 애들은 말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뭐 어떤 상태를 보고
그 병에 대한 진단을 사실 집에서 힘들잖아요. 네. 일단 제일 많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질환이 구토나 설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토 같은 경우는 제 어떤 경험에 보면 하루에 3번 이상 네. 그리고 3일 연속 구토를 한다든지 그리고 식욕이 없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네.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이제 주 애청자분들께서 뭐 연령대는 가리지 않지만 주로 50대 이상 제2의 전성기를 꿈꾸거나 네,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네, 듣고 저도 계시거든요. 50대입니다. 네. 자, 근데 이제 50대 이상이 되다 보면 자식들 다 크고 점점 이제 품을 떠나고 그러다 보면은 좀 외롭기도 하고 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새롭게.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뭐 반려동물을 꼭 키워야 돼?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에게 권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회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그런데 포메라이언을 키우시더니 네. 이분이 술을 끊었습니다. 아. 네, 일단은 건강에 좋을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집에 들어가면 각자 방에 다 들어가고 TV도 혼자 보고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물이 어떤 하나의 강아지가 키움으로 해서 새로운 식구가 가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정점으로의 어떤 대화의 어떤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화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아지를 통해서 산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내 건강도 시킬 수 있는 어떤 술 끊고 건강 지키고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이 키우면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분은 또 일찍 집에 가야 네네.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애들 강아지 보고 혼자 싶어서. 둬서. 예, 네네.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점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만 집에 혼자 있다 생각하면 밖에 나와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강아지도 한 2마리 정도 같이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저는 해봤었어요. 네, 예, 왜냐하면 혼자 집에 있는 시간 얼마나 외롭고 걔도 고독하겠어요. 네. 그래서 같이 있는 시간만이라도 함께 이제 잘 놀아주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그런데 개 중에는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가 정말 책임지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방치 밖에 외부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유기동물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매년 10만 마리의 그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이 발생되고 있는 네. 현실이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입양을 할 때 평생을 책임지는 열암에서 무덤까지의 어떤 그 책임을 진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옛날에 애완이라는 동물에서 반려라는 어떤 동물 명칭이 바뀐 것과 네. 같이 네.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같이 공감을 하고 같이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족을 입양한다는 책임감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드시 등록제라는 게 있거든요. 네. 등록을 하시는 게 혹시 잃어버렸을 때 빨리 찾을 수 있고 유기할 때 혹시 그런 어떤 등록에 의해서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등록제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나요? 아니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 가시면 네. 잠깐 주사 노는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되고요. 네, 네. 자, 요즘 보면은 이제 텔레비전에서 그 도그 TV라고 해가지고 네. 이 반려동물이 보는 TV 채널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저 주변의 친구는 이제 혼자 두고 나올 때 일부러 그 텔레비전을 켜놓고 나온다고까지 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반려동물들이 TV를 보는 건가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 고양이 같은 경우는 창틀에 앉아서 밖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창틀에 밖에 보고 있는 게 TV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가 보는 세상은 사냥에 대한 어떤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지나가거나 낙엽이 떨어지거나 새가 날아가거나 했을 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사냥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움직이는 어떤 자체가 TV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와 비슷한 공감대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기 때문에 아마 그건 TV에 대한 관심도 동물의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국 고양이 수의사회 회장님으로서 이제 동물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또 네. 복지 관련해서도 그렇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분들께
꼭 요런 거는 좀 지켜주셨으면, 아니면 요렇게 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잘 기를 수 있다라는 팁이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입양을 할 때 좀 사지 말고, 보호소라든지 우리가 가까운 유기묘, 유기견들이 많이 있는 어떤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해서 처음부터 내가 그냥 호기심에 키우는 것보다는 그런 네. 어떤 임보라고 해서 임시 보호를 한 이후에 선택을 하시면 반려를 할 수, 열하면서 무덤까지 반려를 할 수 있는 큰 그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기르면서 또 함께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거. 일단은 집에서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정기적인 어떤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예방접종이라든지 네. 기생충 구충, 그다음에 산책 이런 것들을 가장 가깝게, 그리고 스킨십을 통해서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매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한국고양이수의사회 김재영 회장과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 주제는 우리 집 반려동물이었는데요. 2803님. 우리 집은 토끼를 키워요. 아이들의 성화에 키우게 됐는데 뒷일은 모두 아빠 차지가 되었죠. 먹기도 많이 먹고 오물도 많이 만들고 아무거나 뜯어놓는데도 5년을 키웠더니 정이 들었어요. 늦게 귀가해도 토끼만 반겨줍니다 하셨네요. 9087님. 고양이가 10살이 됐어요. 가장 힘든 시기에 찾아와서 힘이 되어준 고양이 은실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꼭 장수해서 기네스북에 올랐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이렇게 반려동물 함께 있다 보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벌써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끝곡으로 민들레의 난 너에게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물러날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김명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